네, 안녕하세요. 실행환경 공통기반 레이어에 이어서 실행환경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강의해야 될 김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실행환경 데이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이터 처리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소스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액세스인데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제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데요. 개괄적인 설명을 이제 보시기 전에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다른 말로 저희는 퍼시스턴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럼 퍼시스턴스 레이어라는 그 단어의 어원부터 살펴보면서 이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스턴스란 지속성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의미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 영속적인 처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영속성 처리, 그리고 저희가 AOP라고 하죠. 선언적인 트랜잭션 관리를 통해서 제공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총 8개의 레이어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퍼시스턴스 레이어, 여기가 바로 데이터 처리 레이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우실 내용은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액세스, 그리고 트랜잭션을 비롯한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액세스 등의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서는 대표적으로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소스 부분이죠.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이 제공이 되고요. 또 ORM이라고 해서 ORM 표준 기술로 하이버네이트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ORM에 대해서 별도로 배우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별첨 자료로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스프링과 관련한 이 오픈소스들의 버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스프링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3.6.0 버전부터는 스프링 4.1.2대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쪽에는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바티스는 2점대의 버전, 즉 2.3.4 버전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바티스는 3.3.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RM 표준 기술로 하이버네이트도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는 4.3.11 버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랜잭션도 스프링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버전은 4.1.2대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저희가 데이터 처리 레이어를 배울 때 총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항목인데요. 이 데이터 소스의 종류로는 총 4가지를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는 JDBC 또는 스프링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베이직 데이터 소스는 DBCP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이드해 드리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콤보 풀드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C3P0 데이터 소스라는 게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JNDI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JNDI 룩업을 이용해서 WAS에서 제공되는 JNDI 트리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개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요. 이제 뒤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스프링 데이터 소스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에 관한 건데요. 이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는 기본적으로 빈 설정을 통해서 환경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g.springframework.jdbc.datasource.driver manager data source라고 빈 클래스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요. 빈 아이디를 데이터 소스로 주시고 안에 프로퍼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실 수 있는 프로퍼티가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고요. 또 URL, 또 유저 네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에서는 이 빈 설정한 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위에 데이터 소스를 리소스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안에서 데이터 source.get connection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는 건 DBCP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요.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입니다. 클래스는 org.apache.commons.dbcp.basic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빈 아이디를 데이터 소스로 주신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 속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프로퍼티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있고요. 그 외에 베이직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는 디폴트 오토 커밋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리턴된 커넥션에 대한 오토 커밋 여부를 true나 false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되는 프로퍼티 속성이 food prepared statement라고 해서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할 건지 아닌지의 여부를 true나 false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선언하시고 위에 어노테이션 리소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 source.get connection 객체를 획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C3P0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콤보 풀드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데이터 소스와 달리 프로퍼티 속성을 더 많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던 드라이버 클래스에서 패스워드까지의 프로퍼티 속성을 제외하고 이제 이니셜 풀 사이즈라든지 그래서 풀 초기 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미니멈 풀 사이즈나 맥시멈 풀 사이즈를 통해서 풀 최소 값, 최대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속성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 커넥션을 얻어오실 때는 데이터 source.get connection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커넥션 객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이드해드리는 데이터 소스는 JNDI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JNDI 데이터 소스는 Java Naming Directory Interface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JNDI 룩업을 통해서 WAS에서 사용되는 JNDI 트리로부터 이제 데이터 소스 객체를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안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JNDI lookup으로부터 이제 안에 속성들을 environment로 지정하시는 방법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JNDI lookup의 데이터 소스를 선언하시고 environment reference로 그 위에 선언하셨던 JNDI properties 파일들을 이제 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에서 get connection 객체를 획득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저희가 데이터 소스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핵심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 액세스 부분입니다. 데이터 액세스는 대표적으로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함으로써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부분은 JDBC를 사용한 데이터 액세스를 추상화하여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매퍼 프레임워크인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바티스의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자바 코드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요. 또 간단한 XML 기술을 사용하여서 SQL문을 간편하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술에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바티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 수정, 삭제하는 CRUD 기능을 다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된 데이터 접근 방식을 템플릿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분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바티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티스의 특성을 하이버네이트와 비교한 도표인데요. 하이버네이트는 ORM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점을 둘 부분이 아이바티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바티스에 중점을 두면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티스는 단순화, 데이터 매퍼 프레임워크 중에서 단순성이라는 특징을 강조한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이고요. SQL 맵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복잡한 DB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면요. 응답 지연 시간이 짧고요. 하이버네이트에 비해서 응답 지연 시간이 짧고 또 유연성이 우수하며 학습 곡선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JDBC에 대한 이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작고요. 대신에 SQL 지식이 높아야 합니다. 안에 SQL 맵이나 매퍼 파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SQL에 대한 지식이 높아야 되는 게 아이바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바티스를 정의할 때요. 어떤 파일들이 필요한지, 그 파일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티스는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하는 SQL 맵 config X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바티스 동작을 위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 매퍼, 스레드 매니지먼트 같은 공통 환경 설정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SQL 문들을 넣게 되는 SQL 맵 XML 파일입니다. 여기서는 XML 방식으로 실행할 SQL 문과 매핑 정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SQL 맵이 있고요. 맵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또 파라미터 오브젝트라고 해서 파라미터 클래스나 파라미터 맵이 들어가고요. 또 리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리절트 클래스나 리절트 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이바티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이제 특징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티스는 JDBC에 대한 추상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업무 로직으로부터 SQL문을 분리함으로써 자바 코드로부터 SQL문을 분리하고 있고요. 또 SQL문의 자동 실행, 입출력 파라미터를 자동 바인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바티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나믹 SQL을 지원함으로써 다이나믹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다이나믹 SQL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바티스를 이용해서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개발할 때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SQL문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바탕에는 SQL 매핑 X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등의 CRUD 기능들을 다 입력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 오브젝트를 이제 옆에다 선언하게 되고 리절트 오브젝트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SQL문들은 다양한 다이나믹 SQL문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 매핑 XML 파일을 구성했으니 그것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아이바티스 configuration XML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번에서 작성하였던 SQL 매핑 파일의 위치 경로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프링 연동 설정인데요. 스프링 연동 설정은 SQL 맵 클라이언트 팩토리 빈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알아두셔야 할 점이 SQL 맵 클라이언트 팩토리 빈이 기존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연동 지원으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제 스프링 4.0대로 올라가면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SQL 맵 클라이언트 팩토리 빈으로 스프링 연동 설정을 이제 지정하셔야 되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context sqlmap.xml이라는 파일에 이제 지정을 하실 때 org.springframework으로 시작하는 SQLmap client factory 빈을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eGov framework으로 시작하는 SQLmap client factory 빈을 지정하셔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DAO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O 클래스를 작성함으로써 실행할 SQL문들을 호출하는 메서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보기 전에 어떻게 소스로 이 파일들이 구성이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게 SQL 매핑 XML 파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매핑 XML 파일인데요. 기본적으로 SQL 맵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SQL 맵이라는 태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DEPT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했고요.
아이바티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바티스는 타입 알리아스를 SQL 매핑 XML 파일 내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VO 클래스 등을 알리아스를 줘서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설트 맵 특성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리설트 맵을 특성을 줌으로써 객체 변수명과 테이블 컬럼명이 다른 경우 두 관계를 매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SQL 문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 문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은 insert 문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update, delete, 또 select list 같은 그런 SQL 문도 이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다이나믹 SQL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같은 경우 19페이지를 보시면 다이나믹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다이나믹이라는 태그로 닫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게 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true나 false로 줘서 그게 true일 경우에는 아래 SQL문이 실행되고 그것이 true가 아닐 경우에는 그게 실행되지 않고 이제 참조되지 않은 SQL문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QL 매핑 XML 파일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저희는 아이바티스 컨피그레이션 XML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SQL map config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SQL map config라는 태그를 닫음으로써 이제 이 파일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건 앞서 작성한 SQL 맵에 대한 위치 경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 파일 내를 보시면 어떤 XML 파일들이 작성이 됐는지를 나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스 설정이라든지 타입 핸들러로 타임스탬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프로퍼티스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 내에서는 트랜잭션 매니저라든지 데이터 소스에 관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아이바티스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세팅스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건 스프링 연동 설정과 관련된 SQL 맵 클라이언트 팩토리 빈입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 4점대 이상부터는 그 스프링에서 이 스프링 연동 설정을 지원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클래스로 보시면 이거 framework.rt.orm.ibatis.sqlmap client-factory-bin이라고 정의를 해 주셔야 SQL 맵 클라이언트 스프링 연동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property name으로 데이터 소스를 주고요. 또 여기서 config location이라고 해서 두 번째 설정하셨던 아이바티스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AO 클래스입니다. 아이바티스를 이제 사용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이제 클래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EMP 매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EMP 매퍼라는 DAO 클래스에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실행환경 공통기반에서 배우셨을 때 세 가지의 크게 중요한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그리고 서비스 단에서는 서비스 어노테이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DAO, 퍼시스턴스 레이어에서는 리포지터리라는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 DAO 클래스 위에도 리포지터리라는 DAO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XML 파일에서 스테이트먼트 아이디를 주셨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 아이디를 넣은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select by pk라든지 list라는 메소드를 선언하심으로써 그 스테이트먼트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SQL문들을 호출할 수 있는 DAO 클래스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파일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아이바티스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SQL 맵 XML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해서 상세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파라미터 맵이라든지 인라인 파라미터스, 그리고 리설트 맵, 그리고 다이나믹 SQL 등은 SQL 매핑 XML 파일에서 사용되는 속성들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데이터 타입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관련 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특징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타입과 DBMS에서 지원하는 관련 맵인 JDBC 타입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해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맵은요, 이제 보통은 파라미터 클래스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더 기술적인 파라미터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파라미터스인데요. 이제 SQL문 내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이바티스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이바티스는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샵 한 다음에 프로퍼티 네임을 적어주시고 샵으로 닫음으로써 인라인 파라미터스를 선언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나올 마이바티스와의 차이점은 마이바티스는 샵으로 시작하고 중괄호를 열은 다음에 프로퍼티 네임을 적어주신 다음에 중괄호를 닫아주시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리설트 맵입니다. 그래서 리설트 맵은 이제 셀렉트라든지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 등의 이제 SQL문들 외부에 정의하는 매핑 요소로서 객체 변수명과 테이블의 컬럼명이 서로 다를 시에 어떤 게 어떤 거에 매핑되는지를 나타내주는 리설트 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바티스의 특징이죠. 다이나믹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다이나믹 SQL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제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연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너리 비교 연산이라고 해서 단항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단항 연산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비교 연산이라고 해서 이항 연산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이항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프레젠트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의 객체가 전달된 경우에는 true,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로 나타낼 수 있는 파라미터 프레젠트 연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터레이트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트 연산 같은 경우는 반복 루프로 돌면서 해당 내용을 수행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바티스에 이어서 데이터 액세스의 이제 진화된 형태죠.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는 아이바티스를 개발한 것에서 기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사성이 많은데요. 그 외에 이제 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살펴보실 때는 mapper config xml 파일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 파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동작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공통으로 정의하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pper xml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아이바티스에서 봤던 SQL mapper xml 파일이랑 동일한 건데요. 이제 실행한 SQL 문들 그리고 매핑 정보를 XML 방식으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ML 파일 내에는 매퍼 어노테이션 등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파라미터 오브젝트라든지 리졸트 오브젝트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티스에서 마이바티스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항이 주요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바티스에 SQL 맵 클라이언트가 있었잖아요. 스프링 연동 설정할 때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게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SQL 세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 빈을 선언함으로써 스프링 연동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게 마이바티스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어노테이션 방식 설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바티스를 생각하실 경우에는 XML로 설정하는 방식을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마이바티스 3점대 이상부터는 어노테이션 방식 설정을 지원해서 그냥 기존의 DAO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뿐만 아니라 매퍼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XML 파일들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DAO 클래스를 배우실 때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바티스의 로우 핸들러라는 클래스가 이제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리설트 핸들러라는 실행 환경의 클래스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면 아이바티스에서 마이바티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되는지 비교한 도표가 나옵니다. 파란색 글씨에 중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어떤 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는지를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SQL 맵 클라이언트 또는 SQL 맵 클라이언트 팩토리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SQL 세션 또는 SQL 세션 팩토리라는 클래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TD 설정도 SQL 맵 컨피그에서 컨피규레이션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configuration XML 파일 내에서는 시작하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이제 아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맵 config라는 걸 시작해서 닫았었는데 아이바티스에서는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로 열고 닫음으로써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타입 알리아스를 마이바티스에서는 configuration 파일 내에서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바티스와의 차이점이고요. 이제 이 환경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SQL문을 작성하는 XML 파일들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잡아줄 때 이제 아이바티스에서는 SQL 맵이라는 태그를 써서 그리고 리소스라는 속성 요소를 사용해서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요.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매퍼스라는 태그 안에 매퍼라는 태그를 넣어서 그 XML 파일의 위치 경로를 잡아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퍼 XML 파일 내의 이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퍼 XML 파일 내의 차이점을 보면 이제 SQL 맵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닫히게 됩니다. 아이바티스의 경우에는. 근데 마이바티스의 경우에는 매퍼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닫히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설트 클래스나 파라미터 클래스가 마이바티스에서는 리설트 타입이나 파라미터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인라인 파라미터스의 형태가 바뀐다는 건데요. 이제 아이바티스에서는 샵 그리고 프로퍼티 네임 그 다음에 샵으로 끝났었는데 이제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샵 중괄호 열고 프로퍼티 네임 그 다음에 중괄호 닫는 방식으로 이제 인라인 파라미터의 선언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바티스의 큰 특징이 다이나믹 SQL을 지원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다이나믹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이바티스의 특징이었는데 이제 마이바티스로 오면서 다이나믹이라는 태그는 사용하지 않지만 if문이라든지 choose, when, otherwise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trim을 사용해서 해당 그 요소를 잘라준다든지 또는 포이치 구문을 사용해서 이제 연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마이바티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스프링 연동 설정입니다. 스프링 연동 설정은 아이바티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스프링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프레임워크로 시작하는 SQL 맵 클라이언트 팩토리 빈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마이바티스의 경우에는 스프링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ORG로 시작하는 마이바티스 스프링 SQL 세션 팩토리 빈을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이제 아이바티스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개발 가이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개발하면 편리할지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SQL 매퍼 XML 파일을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이라든지 인서트문, 업데이트문, 딜리트문들을 다 작성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파라미터 오브젝트, 리설트 오브젝트를 이제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SQL도 다이나믹이라는 태그는 사용하지 않지만 구현을 해 두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SQL 매퍼 XML 파일을 작성해 두시면 그 위에 상단에 환경 설정 파일을 이제 정의해 주시게 됩니다. 마이바티스 configuration XML 파일인데요. 여기서는 위에서 작성했던 매퍼 XML 파일의 위치 경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연동 설정입니다.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 빈을 정의하시게 되는데요. 스프링과 마이바티스의 연동을 위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바티스와 관련 메서드 실행을 위한 SQL 세션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DAO 클래스를 작성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이바티스에서는 기존에 이제
아이바티스에서는 DAO 클래스만 사용하셨던 것과 달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방법 1은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고 방법 2는 어노테이션 방식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 1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방법 1은 eGov abstract mapper 클래스를 extends 받아서 DAO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DAO 클래스를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 위에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줌으로써 매퍼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소스를 보시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설정이죠. SQL 매퍼 XML 파일에 대한 작성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바티스와 특징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티스에서는 SQL 맵이라는 태그로 시작했었는데 마이바티스에서는 매퍼라는 태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퍼라는 태그를 닫음으로써 끝이 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리절트 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트 문이라든지 인서트 문이라든지 업데이트 문, 딜리트 문을 이제 작성하실 수 있는 게 이 매퍼 XML 파일이고요. 이제 다이나믹 SQL을 지원한다는 방법이 다이나믹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if 문이라든지 choose 문이라든지 트림 방법으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for each 구문을 사용하셔도 다이나믹 SQL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에 작성하는 configuration 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onfiguration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figuration 파일은 이제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type alias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VO 클래스들의 alias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apers라는 태그 안에 mapper라는 태그를 넣어서 상위에서 아까 작성하셨던 SQL mapper XML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의 연동 설정입니다. 그래서 연동 설정에서는 SQL Session Factory bin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마이바티스는 이제 스프링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org.mybatis.spring.sql Session Factory bin을 선언하시면 스프링 연동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property 속성으로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시고요. 또 property 속성으로 config location이라고 해서 아까 방금 전에 작성하셨던 config XML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DAO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eGov abstract mapper를 상속받는 DAO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mapp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DAO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EMP mapper라는 DAO 클래스를 작성했고 이제 마이바티스의 경우에는 eGov abstract mapper를 상속받게 됩니다. 아이바티스와의 차이점은 아이바티스는 eGov abstract DAO를 상속받으면 되시는데 마이바티스의 경우에는 eGov abstract mapper를 상속받는다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고요. 이제 그 외에는 아이바티스와 설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insert라든지 update, delete, select by pk 또는 list라는 메소드 내에 이제 XML 파일에서 이제 지정하셨던 statement id를 넣으시면 그대로 DAO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DAO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mapper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public class EMP mapper라고 이제 선언된 다음에 extends eGov abstract mapper를 하셨는데 그 방식을 변경해서 이 public 인터페이스로 선언해 주신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 mapper라는 어노테이션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를 추상화 메소드로 선언을 해 주시는데 이제 그 안에 선언해 주실 때 이 메소드명을 스테이트먼트 아이디와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ML 파일 내에 지정해 주셨던 select, update, insert의 스테이트먼트 아이디와 동일하게 이름을 메소드명으로 주시면 여기서 연동 설정을 하게 되어 SQL문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AO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실 때 이제 XML 파일을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SQL XML 파일이랑 다를 점은 없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퍼 네임스페이스에 기존에는 그냥 그 네임스페이스 이름만 적으시면 됐었어요. depth 매퍼 이렇게만 주셨으면 됐는데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depth 매퍼 아까 기존에 보셨잖아요. depth 매퍼가 존재하는 그 경로의 풀 네임스페이스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x.y.g. 매퍼 아래에 존재하는 depth 매퍼라는 그 경로를 풀로 지정해 주셔야 그 XML 파일과 매퍼 인터페이스 간에 서로 연동이 되어서 그 XML 파일들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EMP 매퍼라는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그 파일이 위치한 경로인 x.y.g. 매퍼라는 풀 네임스페이스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잖아요. 이 매퍼라는 어노테이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 클래스에 egovframework.rte.psl.dataAccess.mapper.mapper configure를 선언해 주시고 그 안에 프로퍼티로 베이스 패키지가 어디인지 x.y.g. mapper라는 이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이 mapper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좀만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XML 파일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매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이러실 경우에는 이 추상화 메서드 위에 select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고 그 안에 SQL문들을 넣으면 별도의 XML 파일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이 매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depth라든지 insert depth, update depth, delete depth라는 스테이트먼트 아이디를 주시고요. 그 상위에 이제 annotation을 사용해서 그 SQL문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다이나믹 SQL은 이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으로 바뀌는 SQL문들은 지원하지 않지만 이제 SQL문들이 고정되고 이제 그 SQL문만 계속 사용하실 거다 이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상 메서드 위에 SQL문들을 이제 나열하심으로써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건데요. 트랜잭션은 저희가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서비스가 있고 JTA 트랜잭션 서비스가 있고 JP 트랜잭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서비스는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트랜잭션 서비스로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트랜잭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인 트랜잭션을 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래밍적인 트랜잭션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트랜잭션 서비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트랜잭션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트랜잭션 매니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빈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org spring framework jdbc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를 설정해 두시고요. 빈 아이디를 트랜잭션 매니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성을 데이터 소스,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베이직 데이터 소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직 데이터 소스를 프로퍼티 속성으로 레퍼런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을 거예요. 데이터 처리 레이어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이제 그 프로퍼티 속성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디폴트 오토 커밋 등과 같은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소스로서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맨 위에 이제 클래스의 맨 위에 트랜잭션 매니저를 선언해 주시고 리소스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매니저를 .get transaction 해오셔서 트랜잭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이드해 드린 게 JTA 트랜잭션 서비스입니다. JTA 트랜잭션 서비스는 자바 트랜잭션 API라고 해서요. 단일이나 복수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JNDR lookup, 그래서 JNDR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는 JNDR name과 자바 네이밍 팩토리 initial 자바 네이밍 프로바이더 URL은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이제 트랜잭션이 JPA 트랜잭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JPA 트랜잭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바 퍼시스턴스 API라고 해서요. 이제 ORM의 표준 기술로서 하이버네이트와 같은 구현체를 가지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JPA 트랜잭션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소스에서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를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프로퍼티 속성으로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제일 최상위인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프로퍼티로 참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JPA 트랜잭션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트랜잭션의 종류 3가지를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 이제 트랜잭션의 활용 방법, 이제 선언적인 방법과 또 프로그래밍적인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언적인 트랜잭션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설정을 해 두실 때 tx annotation driven 한 다음에 요소로서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요소를 넣으면 트랜잭션 매니저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해 두시면 이제 소스에서 어노테이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시면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언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AOP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OP 포인트 컷을 이용하여 실행되어 캐치해야 되는 메소드를 지정하고 TX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별도의 트랜잭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아도 이제 프로그래밍 내에서 선언적인 트랜잭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TX 메소드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TX 메소드 중에서 프로퍼게이션이라든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속성들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게 될 프로그래머틱 트랜잭션 매니저먼트입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트랜잭션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과 트랜잭션 매니저 홀로 사용하는 방법, 이 2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트랜잭션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랜잭션 매니저를 먼저 선언해 주시고 그 트랜잭션 매니저를 프로퍼티로서 참조하고 있는 트랜잭션 템플릿을 설정해 주시면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트랜잭션 매니저먼트가 가능하고요. 이거를 샘플 소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시면 트랜잭션 템플릿.execute 하고 새로운 클래스를 new 해서 생성하신 다음에요. 안에서 롤백이나 커밋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방법은 트랜잭션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트랜잭션 매니저를 선언해 주시고 이제 데이터 소스를 프로퍼티로서 참조함으로써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소스에서는 트랜잭션 매니저.commit 이라든지 트랜잭션 매니저.rollback으로 이제 수동으로 begin, commit, rollback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트랜잭션 매니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 대해서 데이터 액세스 배우셨고요. 데이터 소스 배우셨고 트랜잭션 배우셔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우시게 된 겁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처리 레이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